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배움을 도와드리는 세이각샷 코리아 세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행맨 만들기 어떠셨을까요? 프로그램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욕심내서 서두르시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스스로 얼마나 잘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집중해서 파이썬이라는 퀘스트를 세코와 함께 채워나가 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15강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조금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은 좀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진 속 코드문을 살펴보실까요? 이제 이 정도 길이의 코드문은 모두 쉽게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def 함수가 나왔네요. def는 뭐였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쓸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번에 인산분이 들어간 코드 블록을 만들기 위해 함수의 이름을 그릿이라고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로 한 문장씩 인사를 출력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위 세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 맨 마지막 코드에 그릿을 실행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Nice to meet you 뒤에 주디라는 사람의 이름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누구누구야 안녕, 누구누구씨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구현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주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이 주디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을 바꿀 때마다 직접 함수를 지정해주고 그때마다 프린트를 한다거나 또는 프린트문을 수정하여 출력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귀찮고 코드문을 매번 수정하면서 코드문을 잘못 수정하여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비효율적이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눈치채셨을까요? 동일하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쓰기 위해 def를 써주었고 함수 이름을 gridName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grid 언더바 name 옆 괄호 안에 na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계속해서 코드문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시문처럼 프린트를 이용하여 hello를 출력하고 두 번째 프린트에서도 nice to meet you가 있는데 그 옆에 좀 전에 보았던 name이 중괄호 속에 존재하네요.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프린트를 실행시키고 이 전체 코드 블록을 실행시키기 위해 최종적으로 grid name 괄호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닉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타나 있네요. 이 닉이라는 이름이 name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을까요? 코드문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줄인 grid 언더바 닉을 첫 번째로 실행하고 grid 언더바 name의 함수 블록을 찾아 차례대로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grid 언더바 name nick의 nick을 가지고 def grid 언더바 name으로 가서 name이라는 변수에 nick이라는 이름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nick이라는 값을 가진 name이 코드 블록 안에 있는 네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력값을 가진 함수를 실행할 때 그 입력값을 전달하기 위해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이용해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래밍에 대해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시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입니다. 파라미터란 한국어로 번역하면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매개, 보통 매개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말 그대로 중개, 중매를 해준다는 뜻으로 중매를 해주는 변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매를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임이 닉이라는 값을 가지고 여기저기 전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입력값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규먼트를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전달값, 인자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함수의 변수에 넣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닉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제 값은 아규먼트가 되고 그 값을 함수의 파라미터 변수에 전달하고 이 파라미터가 함수문 안에서 쓰이는 변수들에게 그대로 전달한다고 할 수 있지요. 예문을 살펴볼까요? 방금과 비슷한 코드문이네요. 여기서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아규먼트는 매스 실행문에 있는 30, 50, 그리고 70이 되겠지요. 그리고 def 매스에 있는 A, B, C로 차례대로 받아 함수문 안에서 덧셈과 뺄셈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얼른 계산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썸의 값은 150, 인썸의 값은 40이 나왔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A는 30, B는 50, 그리고 C는 70이니 30 더하기 50 더하기 70은 150이 되고 인썸은 70 빼기 30이 되니 40이 되는 것이죠. 어떠실까요?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단어의 한국어 뜻인 매개 변수와 인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키워드인 f스트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f스트링이란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해서 문자열 안에 어떤 값이나 변수 등을 삽입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f스트링을 쓰게 되면 문자열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때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name이라는 변수에 조이라는 이름을 넣었고 age라는 변수에 30을 넣었습니다. 이 변수들을 가지고 문장을 출력해 볼 건데요. name과 age는 변수이니 여기서 f스트링을 써주게 됩니다. My name is 중괄호 I am 중괄호 years old를 프린트할 시 이 문장 속 중괄호의 name 변수값과 age 변수값을 받아 출력이 되겠죠? 결과를 살펴볼까요? 짠! 변수의 값이 그대로 출력되었네요. 모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오늘은 f스트링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유익한 강의가 올지 모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도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